참모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취임 첫날부터 황무지 같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근을 시작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를 새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과 새로운 여당 구성원들이 깊이 공유하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IMF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총체적 위기이고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더 깊고 넓으며 국제적 환경이 더 복잡하여 사실상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입니다.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극복을 위한 힘을 새 정부와 대통령에게 주십시오 라고 호소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크고 깊은 위기의 근원이 시간이 갈수록 드러날 것입니다. 새 정부는 국가 대전환의 시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내란으로 악화 일로에 빠져버린 현재의 위기를 정확히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책임 추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냉철한 위기 진단이 급선무입니다. 아직 장관도 차관도 없이 오직 대통령의 리더십만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현재 장관과 차관이 존재합니다만 새로운 정부의 장관과 차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풀어가는 정부의 참모장입니다. 국민들에게 보다 일상적인 국정 설명을 늘 드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국민 참모장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명령과 시대정신, 대통령의 철학과 방향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실현하도록 조율하며 국민 여러분께 성실한 설명 의무를 다하는 총리가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제시한 첫째 기준처럼 국민에게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질문을 한 점 의혹 없도록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투명한 인사청문 절차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국민과 언론의 자유롭고 철저한 신상 검증에 최선을 다해 기꺼이 임하겠습니다. 제기되는 모든 신상 질문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답하고 미처 못 챙긴 일신의 부족함이 있다면 지체 없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회의 본 청문 과정은 국가의 미래를 논하는 진지한 정책 검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 뜻도 그러하리라 믿고 성실한 정책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내란 극복의 새 정부가 가야 할 정책적 침노의 지혜를 나누는 건설적인 토론과 제안의 장이 되도록 경청하며 성실히 새 정부와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 후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국가의 운명이 걸린 외교 통상 사안의 실마리를 풀고자 총리 인준도, 장관 임명도, 경호실 정비도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G7 참석을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님의 첫 해외 순방을 앞두고 총리 후보자로서 마음이 무겁고 엄숙하고 울컥합니다. 새 대통령과 정부, 국민이 함께 헤쳐가야 할 험난한 시간의 상징적 예고이지만 그만큼 더 전력 투구해서 국정을 완벽히 챙겨가자는 말씀을 모든 공직자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란 이후 인수위도 없이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은 저의 몫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청문 진행을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총리 인준 전이지만 국정에는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책과 물가 대책 등 대통령께서 제시한 최우선 과제와 국정기획위에서 풀어나갈 국가과제 정립, 여야 공통과제의 정리 등 국민과 국회가 관심 가지실 모든 사안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인사청문 등을 통해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자에게도 국민의 시선을 개방한 대통령실의 전례를 존중하여 인사청문 준비 과정부터 국무총리실도 각종 언론 간담회 등을 최대한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위기 극복도 국민의 힘으로 한다고 믿습니다. 정치도 결국 국민이 한다고 믿는 대통령님의 철학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국정이 제 자리를 잡도록 제 모든 걸 걸고 뛰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원의 이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원 간사 총리 진행을 축하드리고요. 첫 질문이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만큼 좀 우려 제기되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권이랑 온라인상에서 김 후보장님한테 지난 1985년 미국문화원 정보 사건 관련해가지고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반미주의자다라는 소문 같은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확인과 합리관계에 대한 예상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두 분 정도씩 듣고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한국경제주의 전문가입니다. 저도 먼저 질문 축하드리고요. 오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국경제 TF에서 물가 문제 언급하셨는데 방금도 부장님께서도 경제 상황이 제2의 IMF가 더 어려운 상황을 진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구상금리, 물가 대책, 그리고 추경 지금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내수와 수출 부진을 타개할 대책 생각하고 계시는 뭐가 있지? 우선 두 분 질문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진짜로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은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교적 저희 동년배 중에서 여행 자율화가 되거나 한 이후에 비교적 해외 경험을 많이 한 편에 속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교적 다양한 공부를 했고 공교롭게도 전임 총리와 같은 학교도 다녔고 그리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받는 등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가장 훌륭한 세계에 대한 수출품이 헌법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미국 헌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 헌법의 정신이 담긴 형사소송 절차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중에 그런 미국 헌법의 정신이라든가 형사소송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참고할 바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1985년에 있었던 서울 미문화원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사실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미국이 과연 한국 당시 전두환 노태우 씨에 의한 한국군의 군사 이동을 허용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그 문제는 미국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한미 우리의 동맹 국가이자 우방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이 어떠한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은 일이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그 일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각성이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한국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군사반란 세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축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잘 안 들려서 이거 볼륨 좀 올릴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마이크 있냐 여쭤본 건데 앞으로도 마이크가 있으면 갖다 놓으세요. 여기. 마이크 시설이 여기 없어서. 아니 그래서 네. 잠깐만 그저 이렇게 휴대용 마이크가 있으면 저희가 다음에 하거나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기 뒤에서 잘 안 들리시면 저한테 눈짓을 하세요. 볼륨 올려라 이렇게. 그러면 제가 볼륨을 싹 올릴 테니까. 그래서 비교적 그 미국에 대해서 좀 이해가 깊고 또 미국 정치의 핵심적인 사실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도 꽤 오래 개인적인 교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의 주요한 역할이 각 주변국과 그 주변국이 가장 중시하는 논리에 따라서 대화를 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미국에서 로스쿨 공부를 했던 것도 미국이 헌법과 법률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고 그 판단은 지금도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앞으로 역할을 해나가는 것은 아마 한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여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책을 말씀 주셨는데 이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 또는 문제 제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새 정부와 제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놓고 또 그 해법을 놓고 풍부한 논의를 벌이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에 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기조를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제가 IMF 97년도 상황에 이현재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던 IMF 비대위의 대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당시 초선 재선 시절에 재경위 정무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 경험이나 경제학 전공은 아니지만 비교적 경제 정책을 쭉 다뤘고 당시 가장 우리 최근 근세사에서 구조조정 관련한 사안들이 많을 때 경제 정책의 실물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고 꾸준히 그분들과 교류를 해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제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어떤 언론을 보니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데 좀 과장 같다 하는 기사를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그 과장이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실직자가 거리로 막 나서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IMF보다 더한 위기다라는 저의 진단이 과장 아니냐라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 기사가 조금 전체를 못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그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의 추세가 그 당시에는 비교적 완만한 상승이었는데 지금은 하강 내지 침체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산업적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환경이 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주변 주요 5개국의 관계가 그때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물가라든가 부채 등등의 상황이 국가 재정을 포함해서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협상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판이 바뀌는 상황을 앞두고 있고 그것을 감당해야 할 직전 정부는 사실은 일정한 유산을 남겨놨다기보다는 부채를 극심하게 남겨놓은 상태로 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장기 대책을 세울 것인가, 어떤 중기 대책을 세울 것인가, 어떤 초단기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경제 성장의 회복이라는 절대 과제와 함께 우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하루하루를 지탱하기 어려운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심지어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어떻게 당장의 이 위기 극복 해법을 제시할까 등등의 문제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오래 생각해 왔고 대통령님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토론해 왔기 때문에 일정하게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번 인사청문회 사전 준비 과정에서 제게 대한 신상 검증을 철저하게 언론과 또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야권들이 하시고 그것들을 마친 후에 오히려 본 검증의 시간인 국회 검증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인 정책 토론으로 다루는 것이 이 시기에 맞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더 기대하는 것은 저희의 의견보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말씀을 듣고 특히 야권이 현재의 위기를 헤쳐가는 데 있어서 좋은 제안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초당적으로 경제와 외교는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잘 받아안을 마음의 준비를 갖고 저는 청문회에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 문제를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고 질문에도 주셨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대선 기간 과정에서도 앞으로 제기될 여러 문제 가운데 부채 문제와 물가 문제, 소비 진작 문제를 굉장히 중시해서
대통령님과도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첫 회의를 마치시고 현충원 행사 후에 현충일 행사 이후에 시장을 가시고 물가 문제를 제기하시고 라면 값을 제기하신 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현재 특히나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이 점심값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의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대학생들 1,000원의 아침밥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있고 그것을 직장의 청년들이나 산업계로 확산하자라는 이야기도 해본 적이 있는데 구조적인 물가 전반의 관리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특히 일하는 월급 생활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젊은 분들이 매일매일 부딪히는 지금 음식 물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법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요. 유통구조의 문제부터 수입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 오시면 받겠지만은 그때까지 혹시 질문을 주실 경우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내일에라도 정부 차원 그리고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물가대책 간담회를 좀 열어서 제가 토론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국무총리실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도 정상적인 정부라면 대통령께서 물가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의 모든 부처가 나서서 그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현재는 아직 그러한 게 신속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나 정부가 안착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에게 저희 아직 세팅이 덜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는 처지여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